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선입니다. 2020년에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자, 올해도 좀 활기찬 한 해를 기원하면서 제가 좀 빨간색 옷을 입어봤는데 첫 거래 오전장은 현재 하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락폭이 더 큽니다. 코스피 1% 빠지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오늘부터 첫 단추를 잘 꿰매야 할 것 같은데요. 주식 잔소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첫 단추 잘 꿰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 상담도 가능하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그리고 02-3153-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자리 1번과 2번 모두 가능하거든요. 양쪽 번호 아무 쪽으로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전 멘토님과 이 방송이 끝난 이후 시간에 오후장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있죠. 두 가지나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노란색 메신저로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자, 입장 방법은 매우 쉬워요. 문자 상담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문자 상담 시청해 주실 때 오픈 채팅방이라고 5글자만 추가로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상담 따로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요.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직접 질문하고 답변 챙겨가실 수도 있고요. 무료 리딩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있죠. 여러 가지 동영상 보면서 함께 주식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유튜브 접속하시고요.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자, 여기서 장전 시황, 마감 시황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주식 공부, 기업에 대한 이슈들 정말 다양한 이야기 올라오고 있거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서 동영상 볼 때마다 좋아요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황 살펴보면서 주식 잔소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에서 현재 개인만 좀 매수를 하는 모양새고요. 외인과 기관은 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네, 시장이 2012년 첫 거래일을 맞이하며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가 연말 때에 매수가 좀 상당히 많았었어요. 제가 지수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선물로 좀 놓고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고점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 폭만큼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자리대에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받고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이 폭만큼 간다라고 했잖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 폭만큼 이걸 그대로 갖다 붙여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자리대까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이 자리대에서 이걸 그대로 갖다 붙여보세요. 그럼 이 자리대가 여기가 나와요. 그럼 목표치에 다 도달을 한 거예요. 단기건, 중기건 목표가가 도달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락을 하게 되면 되돌림 자리대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것저것 거르지 말고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옵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자리대가 295.6포인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오늘 유튜브 영상에 올려드린 부분들은 지수는 부담되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올려드렸을 거고, 계속적으로 차별화에 대한 얘기, 업종 내 차별화가 나올 거냐, 업종별
업종 내 순환매가 나올 거냐 아니면 업종별 순환매가 나올 거냐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는 없겠죠. 왜냐하면 수급 구조 자체가 외국인들 현선물 동반 매도에 선물 오전장이지만 매도 규모가 좀 큽니다. 3,600억대 오전장에 장 시작한 지 아직 1시간이 안 됐는데 기관 쪽 같은 경우도 양매도예요. 선물 매수해주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들의 오늘 방향은 다 하방이에요. 선물 매도, 풋옵션은 매도를 해주고 있지만 콜옵션 매도.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 옵션 쪽은 어찌됐든 간에 하방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조금 더 조정을 염두를 해둔 그런 포지션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 올라가는 거는 꼴랑 두 종목, SK 하이닉스와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이거 좀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전기세에 대한 부분들, 전기세 인상 없다라고 이번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한테 떠넘기게 생겼죠. 두 번째, 벤치마킹 했었던 유럽의 원전 사용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심각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과연 정부에서는 어떠한 얘기를 할 것인가 좀 그것도 좀 기대가 되거든요.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원전을 더 할 건지 아니면 기존 전략을 유지해 나갈 건지 그 부분들도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됐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전기세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다. 대체적으로는 대부분의 종목군들 다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배당락 전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배당락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미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차라리 배당락을 겪고 난 이후에 보시는 전략을 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종목군들은 다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은 이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연말에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수주들 대부분 다 밀려요. 빨간 종목 지금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 상황이고 MLCC, 호텔신라 중국 쪽, 전기차, 전기 쪽에 전기 인상, IT 디스플레이 요거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전멸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쉬어간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종목 선정은 아무거나 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지수 그렇게 크게 빠지거나 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21선에 대한 눌림목 이 부분들을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조정을 받았을 때 또 역배열권역에 있는 종목을 하는 게 아니라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이에요. 연초에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슈나 이벤트들이 많죠. 우선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좀 있죠. 거기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선별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지난주 어제였었나요? 그제였죠. 31일 날 삼성 쪽에서 드디어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QD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들. 이제 장비 입고가 되면 8월 달에 장비 입고가 되면 보통 장비 제작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소요가 될 거란 말이에요. 전공정 장비는 이제 술술 발주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 후공정 쪽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들 섹터들이 오늘 그나마 근근히 버티고 있는 이유도 어떠한 수주 모멘텀, 즉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코스닥 종목군들도 보게 되면 올라가고 있는 거 KMW, 5G죠. 할릭스미스, 제약바이오, 이 종목군들 이외에 크게 없어요.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자고요. 5G 성장이죠. HLB, 저 이 종목은 안 봅니다, 개인적으로.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쪽이에요. 2차 전지 쪽 올해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많습니다. 제약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메지온 쪽에 있어서의 이슈나 이런 재료들이 전날 나왔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갭상승 출발했던 부분들이고, 제일 강한 부분이 5G예요. 5G가 제일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어제 강의를 해드리면서도 우리가 오늘 매수할 종목은 5G입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5G 종목을 매수를 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종목 수혜주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5G를 아마 올해부터 내년도에 보라는 말씀을 작년도에 드렸을 거예요. 강한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상승할 자리 때는 더 남아있다라는 그 부분들이 제 판단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역배열 종목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코스닥 쪽에 놓고 보게 된다라면 뭐 안랩 오늘 안철수 그 정계 복귀한다라는 소식의 갭상승이죠. 정배열이에요. KMW 정배열, 유비코스홀딩스 제껴놓고요. RFHIC 정배열, CMG제약 이거 제껴놓고요. 서진시스템 정배열, 메지온 정배열, 젠백스 정배열, 엔지캠 역배열이니까 빼고요. 오이솔루션 정배열이고요. LB세미콘 얘는 240 깼는데 박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페스 마찬가지 차바이오 역배열 빼고요. 대부분의 종목군들 역배열 종목군들이 많아요. SFA 반도체 정배열. 정배열 종목군들이 가는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종목 고르기가 상당히 쉽다는 얘기예요. CGN 정배열 됐죠. 전고점 뚫어가니까 이것도 이제 슬슬 봐야 될 부분들이고, 역배열 권역은요 할 필요가 없어요. 국일제지 탄력 둔화되고 있고 이격 벌어졌으니까 제껴놓고요. 그 이외의 종목군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종목 해봤자 100개가 안 돼요. 100개가. 그러면 그런 정배열 초입 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만 하게 된다라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수 있을 만한 시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 보니까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공격적으로 매수할 거 여러 번 분할로 하고, 아니면 조금만 소량 입질 배수 정도만 해놓고 좀 지켜볼까? 뭐 그런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된단 말이죠. 제가 내일 마지막 방송입니다. 주식 잔소리 마지막 방송인데 아직까지 변함이 없어. 정배열 권역만 봐라. 정배열만. 그리고 IT 섹터는 필히 한 종목은 포트에 넣어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직도 변하신 부분들이 없습니다. 차별화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진드감치 어떠한 종목의 포지션을 기다려서 이 부분들의 수익을 극대화를 할 거냐, 아니면 막 들썩들썩거리는 거 톡 하고 사갖고서 5% 수익 냈다 많이 못다로 팔 거냐, 그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단타 쳐갖고 지금 제가 종목 상담을 연초부터 해오면서 또 다른 방송에서 많이 해봤지만, 단타 쳐서 수익 냈습니다라고 개인 투자자분들 확률적으로 10%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그걸 꼭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돈을 벌 수 있는 방향대로 하게 된다면 그냥 작년에 여러분들이 해서 손실이 났던 분들이라면 작년에 했던 것들을 하지 마세요. 작년에 했던 걸 안 하고 올해 맞이하게 된다면 분명히 수익 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렇게 된다면 올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시장 오늘 빠진다고 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조정 올랐으니까 조정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만 조정을 받았을 때 어떠한 종목군들을 매수를 할 건가, 그거를 찾아내는 시기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 앞으로 뭐 크게 빠지지는 않겠지만은 한 21선 눌림목은 예상이 되는 만큼 이런 조정을 염두에 둔 포지션으로 앞으로의 매수 전략 한번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차별화는 조금 더 점점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IT 종목들, 정배열에 있는 종목들, 내 포트폴리오에 한두 종목은 꼭 들어가 있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0년 이제 맞이했고 시작이 됐죠. 앞으로 어떻게 또 1월 장세가 펼쳐질지, 2020년은 어떤 장세가 펼쳐질지 또 기다려지는데요. 내가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면은 2020년에도 참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넣어야지 안정적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주식 잔소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상담 샵 4989번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그리고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써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요, 문자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2020년 가장 처음으로 들어온 상담 문자입니다. 4477번님이 보내주셨어요. 다날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3,500원이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다날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결제 사업, 콘텐츠 사업, 게임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자, 일단 매수가보다는 현재 소폭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0년 어떤 전략 세워나가는 게 좋을까요? 다나를 예전에 한번 상담을 해줬던 것 같은데 아직은 이게 비추세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종목을 선정을 할 때 보게 되면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럼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인데 가격 조정은 다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지금 하락에 대한 조정이 멈추고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비추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들이 뭐냐면 작은 박스와 큰 박스예요. 지금 시장의 종목의 흐름은 작은 박스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3,500원짜리 때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은 어찌됐든 관망인 것 같아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아직까지 방향성이 나와주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니까 지금은 일단 보유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올해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나 같은 경우 보니까 올해 턴어라운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작년에는 실적이 좀 부침이 심해요. 이 기업 자체가 그 부분들 때문에 이게 제대로 평가를 좀 못 받는 것 같은데 일단 올해 턴어라운드가 되게 되면 좋아져야 돼요. 성장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뭐 빠지거나 이럴 자리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20%시니까 저는 이 박스 돌파 시도는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4,000원대 이상 좀 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3,000원짜리대가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는 조금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날 박스 돌파 시도 기다리면서 일단 목표가 4,000원 정도, 4,000원대 이상 좀 이야기해 주셨고요. 리스크 관리 지점은 3,000원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만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안트로젠요. 안트로젠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53,33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혹시 53,330원이세요? 53,030원이세요? 53,030원. 네, 53,030원에 15% 비중으로 갖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예. 11월쯤에 매수하셨나 봐요. 오래됐어요. 한참 됐어요. 아, 꽤 한참 되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멘토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전략 들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새해 복만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거 아버님 고맙습니다. 11월 달에 매수하셨어요? 아니면 올해 5월 달에 매수하셨어요? 5월 달쯤 했어요. 5월 달에 예, 많이 빠져서 매수하신 거죠? 예, 예. 이게 그 많이 빠져서 이렇게 살만한 뭔가 매력적인 게 있었을까요, 아버님? 안트로젠이? 그때 전번에 한 2, 3년 전에 한번 매수해가지고 조금 재미를 보고 좀 어느 정도 빠졌다 싶어서 들어갔다가 물렸어요. 자, 이게 예, 안트로젠이 2017년도 때, 18년도 때 크게 시세가 났었어요. 예. 그때 한번 재미 봤어요. 이번 재미를 보셔가지고 그 기억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실수들을 좀 많이 하세요. 큰 예. 시세가 나고 나서 여기에서 한번 수익이 났으니까 많이 빠진 상태에서 매수하게 되면 또 수익이 나겠지라는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예. 테마성의 흐름들로 움직였던 거는 다시 예.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주가는. 아, 예, 예.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매수 10월 달, 작년 10월 달, 11월 달에 매수가 부분까지 왔었는데도 매도를 안 하셨네요? 한 번 갔었어요. 네. 근데 매도를 왜 예. 안 하셨어요? 그 조금 더 올라간다고 생각했죠. 아. 지금은 제약바이오 쪽에 순환매가 좀 나올 거예요, 아버님. 예, 예. 만약에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예. 좀 정리하셔갖고 다른 종목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한 알겠습니다. 49,000원 위로 올라갈 거예요, 한번. 예, 그런 예.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예. 조금씩 줄여가지고 다른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입니다. 5097번님이 보내주셨어요. 바이오 쪽이네요. 셀트리온 18만 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딱 연말쯤에 하셨을까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일단 오늘 1.66% 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나갈까요, 멘토님? 18만 원대 좀 매수를 하셨어요. 20%. 단기인지 중기인지 장기인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문자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게 성향이나 이런 분들 모르기 때문에 뭔가 애매해요. 그럼 단기적으로 볼 수밖에는 없어요. 단기적으로 볼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좀 쉬어야 되겠죠. 이거 17만 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17만 원 정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유 있게 보게 되면 이 박스예요. 여유 있게 되면 이게 박스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이 자리 때까지 한번 돌파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더 보유하시고 밀리면 한 17만 원을 깨고 한 16만 원대 후반 그 정도까지 눌림을 주고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만 원대 중후반 정도 오게 되면 분할로 좀 차익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만 원 중후반대 오면은 차익 관점 분할 차익 얘기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전술이 현재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도 받고 있고요. 전화 상담도 받고 있는데요. 문자 상담으로 주신 경우에는 단기로 보셨는지 장기로 보셨는지 어떤 성향이신지를 저희가 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자리 1번과 2번 두 개 모두 가능해요.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볼게요. 역시나 문자를 주셨어요. 6752번님이 보내주신 한전 KPS입니다. 매수가는 7만 원이시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7만 원이시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반토막 가까이 좀 내려왔잖아요. 어떤 전략을 좀 세워나가야지 손실을 좀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7만 원짜리 때 좀 매수하셨으면 좋은데 이게 16년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은 매도를 할 자리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서 보시면 오랜 시간 동안 밀려 내려왔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몇 년을 빠졌죠. 1년, 2년, 3년 반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별권역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여기도 정별권역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좀 흐름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뭐 해체 시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 쪽에 있어서의 수혜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좀 부과받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4만 원대를 넘어갔다가 다시 3만 원대로 진입을 했는데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적어도 45,000원 위에서까지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시고요. 45,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또 추가적으로 상담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신다면은 제가 좀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정 KPS 지금 굉장히 좀 손실 많이 보고 계신데요. 일단은 45,000원 위로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셨다가 45,000원대 오시면은 다시 한번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문자입니다. 4805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잉크로스. 매수가는 23,300원이시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디지털 광고 쪽 사업을 하고 있는 잉크로스예요. 오늘 그래도 0.20% 큰 움직임은 안 보이고 있죠. 아주 소폭 수익도 보고 계시고요. 어떤 전략 세워나갈까요, 멘토님? 23,300원에 매수하셨어요.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광고 쪽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좀 성장할 수 있는 뭐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수렴 과정 크게 봤을 땐 이렇게 지금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 27,000원 정도 때, 뭐 전고점 자리대가 그 자리니까 이 자리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23,000원이니까 지금 한 8% 정도 수익권역이신데 10%시고 그럼 저는 조금 더 그냥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2,000원짜리 때만 안 깨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좀 더 보유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7,000원대 갔을 때는 분할로 좀 차익을 하면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잉크로스 일단은 목표가 2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할게요. 2709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LG화학 매수가는 31만 원이시고요. 비중은 4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31만 원, 현재는 31만 6,500원 선에서 거의 뭐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비중이 조금 많으시네요. 단가 자체가 세서 비중 40%면은 좀 그 금액 자체도 좀 클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을 좀 필요로 할까요, 이 종목은? 많이 빠졌다라는 판단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31만 원이면. 그럼 뭐 이렇게 박스죠, 박스. 이렇게. 이 자리 때 이렇게 박스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33만 5천 원, 29만 원. 요 박스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좀 더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 쪽 성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염두를 해두시고요. 33만 원짜리, 33만 원대 중반 그 정도부터는 좀 차익을 해 나가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G화학 일단은 보유하셨다가 33만 원 중반부터는 조금 차익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예요. 1085번님이 보내주신 메리츠 종금증권. 매수가는 4,500원이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메리츠 종금증권 많이 빠졌다가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3,760원 매수가보다는 아래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 부탁드릴게요, 멘토님. 이게 11월 달에 아마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중바닥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깨졌으면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셨단 말이에요. 4,000원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매도를 안 하셨고요. 지금 이게 보게 되면 개파락 출발했을 때 이 시가 자리 때까지 회복했으면 일단 비중을 줄여주셨어야 되는데 안 하셨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죠, 뭐. 빠졌는데 올라가는데도 대응을 안 했다라는 거는 팔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기다려야죠. 뭐 배당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다만 이제 추세가 이게 꺾인 시점에서 많이 꺾였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하락폭이 꽤나 컸고요. 그럼 반등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등을 기다려 와도
기다린다 하더라도 한 4,200원대, 4,300원대 그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일단 어찌됐든 배당은 받으셔야 될 거고, 배당은 좀 받으시고, 지금은 아마 잘해야 4,200원, 4,300원 뭐 이 자리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잘못하면은 아마 이 4,000원대 초반에서 3,500원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확인하고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보유하고 있는 그런 물량만 보시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이 기업.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난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용납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4,000원 언저리 왔을 때 일부 줄여서 다른 종목 교체를 권해드리고요. 나는 만약에 그냥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보유를 해보시되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상담 또 진행할게요. 4551번님이 보내주신 미투온입니다. 7,650원 매수가 보내주셨는데 비중을 따로 보내주시지 않으셨어요. 자, 일단은 매수가만 가지고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쯤에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매수가 부근 한 7,630원 정도까지는 왔었는데 따로 팔지를 않으셨던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다시 떨어졌거든요. 어떤 전략 세워나가야 될까요? 이게 미투온이 근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에요. 잘 나오는 기업이고 모바일 게임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매도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매도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박스예요. 박스로 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이렇게 박스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아직까지 방향성이 나와주진 않았어요. 지금 내년도 부분들 올해죠.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런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게임주들도 어느 정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한 7,000원 언저리 때까지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이 이게 아마 비중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제 느낌은 그냥 지금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느긋하게 갖고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보유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7,000원 언저리 오게 되면 다시 전화나 문자 상담 주시면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투온 7,000원 언저리 오면은 꼭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2032번님이 신청해주신 신성통상 살펴보도록 할게요. 1,720원이고요. 25%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한창 일본과 관계가 안 좋을 때 굉장히 애국 테마로 많이 뛰었었죠. 신성통상. 최근에는 다시 좀 주춤하는 내려가는 모습이긴 한데요. 근데 외인들의 매수세가 일단은 계속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신성통상 어떤 전략 세워나갈까요? 글쎄요. 테마 끝났어요. 끝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대화를 해보자, 뭐 하자 얘기하는데 악화될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하TI예요. 철도 테마죠? 대북 관련해서. 질질질 흘러내리죠? 자, 한 종목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아난티. 아난티도 올랐다가 질질 흘러내리죠? 이거랑 신성통상이나 뭐 그나물의 그 밥 똑같아요. 반등 나오게 되면 그냥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매수가 정도 언저리 때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면 조금씩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통상 일단 반등 시 매수가 언저리 오면은 비중을 줄여나가 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예요. 0214번님이 보내주신 코미팜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4,300원이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시긴 합니다. 코미팜. 어떤 전략이 필요로 할까요? 그냥 이것도 낙폭과대로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16,000원대 요 자리대 오면 매수가 이탈 시 손절. 요거는 단기로 들어가신 것 같으니까 반등이 나오게 되면 16,000원대 넘어가게 되면 그것도 그냥 숫자적으로 챙기고 다른 종목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코미팜 간단 명료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다음 상담은요. 2270번님이 보내주신 세경 하이테크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34,000원에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세경 하이테크 9월부터 굉장히 열심히 좀 올라왔습니다. 12월부터는 살짝 눌림목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요즘에 어쨌든 흐름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은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게 폴더블 수혜주로 분류가 돼서 흐름들이 나왔던 건데 글쎄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싸게 매수하신 것 같아요. 좀 챙기세요. 34,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 시초가에 챙겼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자, 빠지면 절반 되돌림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자리대가 오늘 시초가예요. 며칠 전에도 왔었고, 절반 챙기시고 보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밀리면 이거 이렇게 박스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4만 원에서 3만 원대 초반에 4만 원, 요 박스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3만 5천 원을 깨면 단기적으로, 어차피 단기적으로 보셨으니까 3만 5천 원 깨면 그냥 다 익절하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21선 지지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움직여주면 분할로 차익을 해놓고 못 올라간 종목을 좀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전략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0617번님이 보내주신 뉴파워 플라즈마입니다. 매수가는 4,450원이고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뉴파워 플라즈마 최근에 조금 거래량도 늘고 좀 움직임이 포착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2020년은 또 어떤 흐름 이어갈까요? 글쎄요. 4,45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고 나서 해드린 것 같은데, 단기로 보는 건지 중장기로 보는 건지 명확하게 구분을 하세요. 뭐 종목 상담 해드리면 원래 이런 종목 안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얘기를 안 해서 지금 해드리는 건데요. 박스죠 지금, 그죠? 박스예요. 갭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빠진단 말이에요. 때렸어야죠. 안 때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추격 매수를 하거나 했다라면 그건 잘못한 거고요. 지금 당분간은 박스예요. 이거 박스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그럼 지금 중심 라인 때 4,450원, 뭐 4,500원 요 정도인데 아직까지 종목에 있어서의 확 치고 나갈 만한 뭐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눈에 보이진 않아요. 지금 보면 다 올라오면 다 때리는 그런 모양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라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결국은 박스권형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4,900원에 4,200원 그 정도의 박스.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때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한 4,000원짜리 때는 안 깰 것 같아요. 61선짜리 때는 안 깰 것 같으니까 61선을 깨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파워 플라즈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상담 6503번님이 보내주신 삼성전기입니다. 93,8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100% 갖고 계세요. 자, 지금 수익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100%를 팔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올라온 것도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쯤이면 좀 한번 좀 팔아줘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노려볼까요, 멘토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분은 지금 드물게 수익이 좀 꽤나 많이 나신 거 100%신데요. 절반 정도만 좀 챙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아마 이게 더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예요. 이 구간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니까 여기에서 절반 정도만 좀 챙겨 놓고 나머지만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00%이시니까 수익이 좀 많이 나셨어요. 지금 보게 되면 3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거는 절반 정도만 챙겨 놓고 나머지만 14만 원대까지 끌고 가보시고 좀 더, 그리고 나머지 매도한 종목군들로 종목간 그 현금 금액으로 다른 종목군들을 한번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이분은 지금 상담하신 분은 참 기분이 좋네요. 수익도 많이 나셔갖고 또 다른 이런 종목도 찾으셔갖고 또한 투자 마인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삼성전기 굉장히 수익 많이 보고 계신 거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많이 보고 계시고 비중도 큰 만큼 일단은 반절 정도 정리를 하신 후에 또 다른 종목으로 한번 이어가 보시는 거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100% 비중으로 갖고 계신 분인데 좀 상황이 반대입니다. 3050번님이 신청해 주신 영인 프론티어 매수가 8,500원이시고 비중 100% 갖고 계세요. 자, 그런데 12월에 훅 떨어졌습니다. 지금 반토막이 났거든요. 역시나 비중이 100%인데요.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할까요? 참 이게 이런 종목을 할 때마다 제가 좀 이렇게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종목 상담을 하면서 이게 제일 애로사항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자니 상처받을 거고, 또 좋다고 이게 괜찮다고 얘기를 하자니 제가 또 그거는 용납을 못 하겠고, 영인 프론티어가 지금 이게 삼성 바이오 관련해 갖고 관련 섹터로 좀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테마성의 흐름들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테마가 꺾이면 올라가기 초반 처음까지 깎이는 건데 이거 급락 나왔었어요. 12월 달에. 왜 그랬을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나왔다는 얘기는 따라 들어가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100%인데 이거 손절하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이게 뭐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일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반등은 좀 나올 거예요, 이거. 반등은 좀 나올 건데, 죄송하지만 이분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예요, 투기. 지금 이분은 투기를 하신 분이에요. 5,700원 정도 때 반등 나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씩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괜찮은 종목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서 8,500원짜리 때면 요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딱 타이밍을 잡아서 요 자리대에서 좀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이탈되면 이거라도 따라 들어가서 매도를 하셨어야 돼요. 일단은. 근데 그걸 안 하셨단 말이에요. 보니까 또 보면 뭐 직장인이고 그냥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려가서 이거 보지를 못했다, 확인을 못했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더더욱 이런 종목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등 나오게 되면 그냥 비중 축소하시고 다른 종목들 하세요. 5,700원대 위로 가면 조금씩이라도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좀 만회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 투기 아닌 좀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인 프론티어 지금 손실이 좀 많이 크십니다. 일단은 5,700원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성 열려 있다고 보이니까요. 이 정도 금액이 오면은 조금씩 줄여 나가시고 조금 더 안전한 종목으로 종목 교체하시는 방법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상담 역시 문자에 5147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38,8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나이스 정보통신 12월 달에는 그냥 좀 잔잔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연초에는 움직임이 나타날까요, 멘토님? 글쎄요. 이름은 참 마음에 드는데 나이스. 이 나이스 어디서 얘기 나오죠? 골프 칠 때 나이스 얘기 나오나요? 제가 골프를 안 치다 보니까. 사장님 나이스 샷 이게 골프잖아요. 맞네요, 네. 어찌됐든 나이스. 이 기업이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역성장을 좀 했었네요. 4천이란다. 16년도 이후에 조금 꺾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핀테크 관련해서는 지금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흐름들을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다 밀려 내려왔는데 38,0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저는 요거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돌려 세워 나가는데 아마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정도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박스로 좀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여기 한 32,000원대 중반에서부터 한 27,000원 자리대, 이 자리대 박스로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좀 챙기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스 정보통신이 움직이기 전에 아마 핀테크 관련주들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든가 KG 이니시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같이 연동해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이거는 박스권 좀 트레이딩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박스권 상단 32,000원 중반 잡아주셨고요. 박스권 하단 2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박스권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매수가보다 위쪽으로 좀 위치하게 되죠. 이때는 반등세 조금씩 챙겨 나가는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이스 정보통신까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맞춤 전략 좀 짜드렸는데요. 아쉽게 연락되지 못하신 분들은요, 정재 멘토님의 이 오픈 채팅방에 함께 해주시면은 시간과 상관없이 질문하시고 답변 받으셔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노란색 메신저를 함께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입장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 혹은 채팅방 뭐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고 터치 한 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시황에 대한 리딩, 무료 리딩도 챙겨가시고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유튜브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유튜브에 접속하신 후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은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기본적으로 장점 시황, 마감 시황 올라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평선 보는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한 강의, 여러분들 주식 초보분들을 위한 강의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죠. 자, 구독 버튼 꼭 챙겨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샵 4989 오픈 채팅방까지 모두 챙겨가 보시면서 여러 가지 혜택 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자, 주식 잔소리 이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려 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